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박세리 씨의 이 정말 사연을 듣다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요, 박세리 씨가 아버지에 대해서 약 30억 원가량의 빚을 갚아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요, 박세리 씨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에 들어온 압류와 가압류 내역만 봤을 때만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박세리 씨가 금전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갚아준 금액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압류와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큰 것들은요, 2005년에 어떤 저축은행에서 한 11억가량, 그리고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과 2006년 연달아서 어떤 저축은행에서 또 9억 넘게 박세리 씨 아버지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고요. 서대전 세무서도 1억 6천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했는데 지방세 체납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지방세까지 체납을 했다. 1억 6천까지.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까? 새마을금고에서 또 7억 원을 또 빌립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어떤 건설사에서 무려 4억 9천 넘게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렇게 압류를 당한 상태인데, 여러분들 박세리 씨 아버지의 채무를 보면요, 어떠한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1번 제1금융권과 거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렇게 돈 거래를 한 곳은 새마을금고 혹은 저축은행입니다. 이렇게 제1금융권과는 거래하지 않고 제2금융권하고만 거래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상하게 박세리 씨 아버지는요, 이렇게 건설사와 거래를 또 합니다. 2001년에는 H건설사에 무려 7억 원, 그리고 2012년에는 이 건설사와 4억 9천만 원 정도의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건설사와 박세리 씨 아버지와 얽혔을까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자, 대충 각이 나옵니다. 박준철 씨는요,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1998년에 세리 인터내셔널을 설립해서 골프용품을 제주 유통하겠다. 아주 꿈도 야무집니다. 이게 여러분, 골프용품을 제주 유통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술력과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요. 이걸 또 제대로 홍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박세리 이름만 갖다가 하면은 자, 뭐든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골프용품을 제주 유통하겠다. 지금은요, 이 회사는 실체도 없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2001년에는 오리고기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강릉시에 박세리 기념관 건립을 제안했고, 또 2007년에는요, 골프 스윙 연습기 유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대전시에 박세리 골프파크 건립, 이것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도전했는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일만 저질렀을 뿐이지 이걸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철 씨는 이렇게 큰 빚들을 지어왔고, 또 이게 지금 알려진 거, 그러니까 박세리 씨와 박준철 씨가 5대5의 지분을 갖고 샀던 그 집에 걸린 압류와 가압류 내역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집에 압류와 가압류가 가는데,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한 빚을 박세리 씨가 갚아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세리 씨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진짜 이건 너무 슬픕니다. 자, 아빠 빚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맞냐? 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세무사들, 변호사들 나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맞다. 가슴은 아프지만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그것은 증여고, 증여세 또한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면 박세리 씨가 갚아야 된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대 빚을 갚아줬는데 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또 박세리 씨가 물어야 된다. 정말 너무너무 가혹하다.
어쩜 법이 이러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도한 이 기사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분노 섞인 댓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박세리 씨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는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아버지 대신 빚을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 하면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정도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포함해서 최소 50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버지의 빚을 내가 오랫동안 갚아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증여세 부과될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야, 정말 너무 심하다.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줬는데 또 그 세금까지 자식이 내야 되느냐. 와,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세리 씨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선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댓글 많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기사까지 써야 되느냐. 딸 결혼도 못하고 돈 벌어서 아버지 빚 갚는다고 다 쓰고 아버지가 늙음하게 원수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국가가 국민에게 빨대를 꽂은 게 증여, 상속세가 아니냐. 원천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도 있습니다. 50억 플러스 알파 증여세 못 내고는 아버지의 문제 아니겠느냐. 상속 안 받으면 그만인데.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가 파산 선고만 했으면 이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세리 씨가 꼬박꼬박 이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해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거죠.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빚을 변제해 준 거 사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세청은 당연히 증여세를 추징해야 된다. 이들 부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증여를 해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법을 몰랐다는 말은 법조문 앞에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연히 박세리 씨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 혹은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는 냉정한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증여세가 비싸다. 자, 잘못하면 애비 때문에 박세리가 골병 들겠다. 이렇게 박세리 씨를 걱정하는 댓글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렇게 거액의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거액의 빚을 변제하지 못할 즈음에 이 시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집니다. 우선 2001년에 새마을금고와 어떤 건설사에 돈을 빌렸을 때 즈음입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오리집을 개장을 합니다. 동시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 2층에는 단체를 위한 방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집에 있는 동안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버지가 오리집을 개장한 거 바로 이즈음입니다. 2001년 10월 19일 날 기사가 나왔죠. 자, 빚은요. 이때쯤 생겼습니다. 9월 26일. 박세리 씨 아버지가 오리집을 오픈하기 며칠 전입니까? 10월 19일이니까 한 달도 되기 전에 새마을금고에 돈을 빌리고 또 어떤 건설사에 돈을 또 빌립니다. 자, 이렇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고요. 자, 또 2002년에는요. 아버지가 세리 관광 코스 생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아까 오픈했던 그 고깃집으로 기자들을 부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유성의 집을 중심으로 세리 기념관과 세리 골프스쿨 등을 건립해서 세리 관광 코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세리 씨와 아버지가 산 집 뒤편의 부지를 매입해서 박세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맞은편 16만 평 부지에
6홀 미니 코스를 담은 세리 주니어 골프 스쿨도 건립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보통 사업을 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작게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너무 규모가 크죠? 16만 평 부지래요. 집 맞은편에 부지만요. 그리고 뒤편 부지를 이용해서 박세리 기념관 건립하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더 기가 막힌 게 박 씨의 관광 코스 조성 기간은 7년. 7년 여러분 7년 동안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소요 자금은 800억 원. 여러분 이게요 언제적 얘기냐면요. 2002년에 800억 원의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8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 계획은 없고요. 이 7년짜리 공사를 하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허황되게 보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엄청 바람을 잡은 거예요. 집어넣은 겁니다. 박세리 씨 아마 아버지가 휘둘렸을 겁니다. 누가 여기에 당시에 800억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박세리 씨 아버지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세리 관광 코스 생긴다라고 말할 그 즈음 이렇게 뭔가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일을 벌입니다. 그 아버지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02년에 이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밥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세리 관광 코스 생긴다라고 말한 거. 사실 여기 보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7년 8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우선 나 이렇게 지을 것이요 라고 아버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어떤 밑그림도 없어 보이고 어떤 구체적인 안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2006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세리 관광 코스 만들겠다. 유성에다가 기념관과 골프스쿨 조성하겠다. 이게요. 2002년, 2003년, 4년, 5년, 6년, 5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도요. 똑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글 빌리지 아까 말했던 그 오리고기집으로 기자들을 불러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코스를 만들겠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자들만 모아놓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세리 씨 아버지가 또 어떻게 마음 변심했느냐. 자, 2007년입니다. 아까 말했던 2006년에는 이런 세리 관광 코스 만들겠다고 했는데 2007년에는 무슨 사업 하느냐. 골프 스윙 연습기 사업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고작 1년 만이죠. 신개념 골프 스윙기 세리 골프 메이트를 시판했대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등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윙 연습기는 박세리 씨를 20년간 지도하면서 찾아낸 최적의 스윙 자세를 원형 장치로 구현했고 이 자세를 빨리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세리 씨가 직접 시제품으로 스윙 연습을 하면서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했고 보완하는 과정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딸이 한번 스윙 연습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아버지 이건 좀 이상한데? 근데 이렇게 박세리 씨가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끼어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동업자가 있습니다. 동업자인 성민경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과 함께 3년 동안 연구를 했고 이 장치를 개발했고 2건의 국내 특허를 따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07년에도 큰 일을 벌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2007년에 일을 벌이기 직전에 또 어때요? 어떤 저축은행에서 또 이렇게 거액의 돈을 또 빌립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뭔가 계속 일을 벌여요. 2005년에는요. 어떤 저축은행에서 무려 11억 원을 넘게 빌렸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빚을 진 총 내역이 아니라 그냥 집에 가압류된 내역만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은행에 11억을 빌려서 뭐 기계를 개발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이렇게 아버지가 또 자, 이렇게 골프 스윙기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세리 씨 아버지의 좀 너무너무 허황되고 사업을 하나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 얼토당토 안 한 이 사업 도전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네티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박세리 씨 아버지 주변에서 많은 사기꾼들이 꿀을 빨았을까요?
사업에는 소질도 없고 운도 안 따르는 편 같은데 왜 자꾸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걸까요? 주변 사기꾼들이 부추기고 해먹고 그러는 겁니다. 회장님 하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못 쓸 돈이다. 사기꾼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것이다. 자, 이렇게 안타깝다 아버지가 사기꾼들에게 당한 것이다. 이런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했던 박세리 씨. 결국 결론은요.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랐고 딸은 이렇게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고도 또 정부가 하는 사업에 연루되어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또 엄청난 증여세까지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리 씨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와, 이것 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법은 또 법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박세리 씨를 대상으로 얼마를 또 아버지를 변제해 줬느냐라고 또 조사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